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대 부정수표. 자, 어제였죠. 선관위 주관으로 초청받지 못한 후보들에 대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정당 의석수나 직전선거 정당 득표율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선관위는 한 차례 TV 토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어제 그래서 무소속 7번 황교안 후보와 8번의 송진우 후보 두 사람이 맞대결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황교안 후보는 시종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부정선거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들어보시죠.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앞에는 뭘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 척결만이 나라 살릴 답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마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출마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상대 후보죠. 송진우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되면서 부정선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된 셈이다. 자, 다시 지금 와서 부정선거를 거론해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날선 비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이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영일 말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문즉답하기보다는 절차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현명한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참고로 그 송진호 후보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네. 그 후보자 선거 공보물에 그 후보자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7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여러 가지 전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부정선거 대 부정수표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황교안 후보는 정치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무명에 가까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표 또 사기 등의 전과 경력인 후보한테도 이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받고 있는 셈이죠. 네. 자, 말 나온 김에 군소 후보 TV 토론은 대선 때마다 종종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 직접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지금 허경영 씨는 구속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라진 것들. 자, 이번 대선의 특징을 찾아보면요. 지난 대선에서 화제를 모았던 공약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측인데요. 제가 민주당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 대선에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그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 지금 넣을지 말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탈모 치료 공약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을 뽑는 건 아니다. 심는 겁니다. 이런 그 홍보를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탈모인들은 저 뽑는다라는 표현에 상당히 민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아직 공약에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일단 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탈모가 필수 의료가 맞느냐,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미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숫자를 내는 공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책본부에 불가능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약속을 하지 마라. 그리고 숫자 특정해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로 하자. 그러나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또 믿을 수가 없으니 적절하게 균형은 맞춰야 될 것. 자, 균형을 맞춰서 국민의힘도 이번에 사라진 공약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히트를 쳤던 이른바 한 줄 공약이죠. 네. 봉급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인상. 이렇게 짧고 강렬한 메시지 효과가 있었고 특히 청년층에 어필하는 효과가 컸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줄 공약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보죠.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안철수. 자, 국민의힘 박대출 사무총장이 안철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치 고문을 맡았다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양보해주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단일화하면 또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사람이 있다. 손을 놓으면 대통령에 낙선하고 손을 잡아줘도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신의 손 뭐 이렇게 좀 치켜 세운 것이죠. 승리의 파랑새라고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파랑새, 과연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겠습니까? 라고 적은 겁니다.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경선 4강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를 지원하는 거인 듯 아닌 듯 나홀로 유세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죠. 네. 자, 홍준표 전 시장도 도울 듯 안 도울 듯 지금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하와이에 했죠. 그렇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이 적극적으로 선대위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나머지 인사들을 좀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